예, 다음은 이제 2절 사회복지 정책과 이데올로기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저기 저 사회복지 정책에서 이데올로기가 중요하냐? 그에 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그 이데올로기가 사회복지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편의상 설명의 편의상 그 이데올로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파 이데올로기가 있고 좌파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데올로기를 아주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면은 우파 이데올로기와 좌파 이데올로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파는 약간 그 보수적인 이데올로기고, 이 좌파는 그 진보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를 일반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 이데올로기는 그 보수적인 이데올로기고, 좌파 이데올로기는 진보적인 이데올로기인데, 그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파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복지 정책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데올로기가 반영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좌파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복지 정책을 설계하거나 사회복지 정책을 실시하거나 사회복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지지하는 이데올로기가 반영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파 이데올로기는 그 성장 그런 측면과 성장 효율 그런 측면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 이데올로기는 분배나 평등 그런 측면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파 이데올로기를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 정책에서 이 저 뭐냐 그 성공이나 아니 그 성장이나 효율의 측면이 더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고, 좌파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 정책에서 이 분배나 평등 그런 측면에 초점을 더 두고 나중에 사회복지 정책의 결과가 분배나 평등에서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데올로기가 다를 경우에는 어떤 사회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빈곤 문제가 있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빈곤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제 그것이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또 당연히 이제 원인이 다르니까 그 원인을 즉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다르게 되면은 그 어떤 그 사회 문제의 원인도 그 다르게 보고, 또 그에 따라서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나 또 사회복지 정책을 설계하는 것, 그런 것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빈곤 문제의 경우에, 예를 들어 우파, 이건 뭐 한 예인데, 우파 이데올로기의 경우에는 이 빈곤 문제에 대해서 빈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거는 그 이제 빈곤한 사람들이 뭐 게을르기 때문에 그렇다,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식으로 빈곤의 원인을 그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해결 방안으로서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근로 의욕을 일을 하려고 하려는 의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정신교육 그런 것을 좀 시키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가 있고, 좌파 이데올로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빈곤이 왜 생기냐? 그거는 그 개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 구조가, 사회 체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 빈곤 문제가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를 바꾸고 사회를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화를 시켜야지만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도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하고 실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데올로기는 이렇게 사회복지 여러 영역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데올로기는 복지국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보면은 복지국가에 대해서 별도의 장에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이 복지국가의 형태를 분류할 경우에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그 복지국가의 그 명칭에, 그러니까 뭐뭐뭐 복지국가고서 요 앞에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이렇게 명칭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또 이제 뒤에서 또 이제 다른 장에서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데올로기가 복지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포인트는 그냥 하여튼간에 이데올로기가 사회복지 정책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자료를 보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은 그 한겨레 20일이라는 그 잡지에 실린 것입니다. 실린 것인데, 이제 제가 저기죠 이 출처를 자세히 밝혀야 되는데 그 연도 같은 것을 몰라서 이렇게 출처를 자세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 한겨레 신문사에서 그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호에 보니까 이렇게 유럽 좌파,
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붙어 있고 그 이제 부제가 신자유주의는 몰락하는가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좌파하고 우파인데 좌파는 약간 진보적인 그런 거 색채를 지니는 이데올로기고 우파는 이제 보수적인 색채를 지니는 이데올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이데올로기는 진보적인 이데올로기고 우파 이데올로기는 약간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라고 이렇게 크게 이제 단순화시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은 신자유주의 추락하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는 우파가 이렇게 지지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우파가 지지하는 이데올로기. 그래서 이제 좌파가 이렇게 나르니까 어떻습니까? 좌파가 나르니까 우파가 지지하는 이데올로기는 이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뜨니까 하나가 이제 떨어진다. 그런 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 저 특집기사, 이 특집기사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경제 논리냐 복지 논리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통합을 둘러싼 뭐 좌파와 우파의 갈등과 협력인데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우파는 경제 논리를 이제 지향합니다. 즉 경제 논리를 추구하고 있고 이 좌파는 복지 논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 논리를. 예, 그래서 이제 우파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파의 이데올로기는 그 이제 그 성장이나 효율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 논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좌파의 이제 그 이데올로기는 이 분배나 뭐 저기 저 이제 평등 그런 측면에 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권을 만약에 좌파가 지느냐 우파가 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복지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이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저기 사람은 토니 블레어입니다. 토니 블레어에서 이 당시에 영국의 저 총리인데 이 사람이 부인이고요. 그래서 이 토니 블레어 저기 총리는 그 제3의 길이라고 그런 거 제3의 길을 제시했는데 나중에 뒤에서도 사회복지 정책의 뭐 역사나 그런 것을 할 경우에 또 이제 또 나올 테니까 살짝 기억을 해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것은 어느 저 여자 교수분이 이제 그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여자 교수분이 이제 그 노르웨이를 이제 자기 저 가족을 데리고 노르웨이에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있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지고 쓴 글입니다. 지금 그 노르웨이에서 2년 동안 지낸 그 소감을 쓴 건데 물론 이분은 이제 사회복지과 교수인데 이건 저기 저 이제 미국의 저기 저 유명한 저기죠 그 학술지인 소셜 웍이라는 그 잡지에 실린 건데 좀 옛날 건데 좀 그냥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것에 보면은 이게 총 그 4페이지로 된 짧은 글인데 보면 제목이 이제 빈곤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경험 그러니까 이제 노르웨이 사례 뭐 이제 그런 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수분의 얘기에 의하면은 자기가 노르웨이 가서 이제 2년 동안 지내보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 지내보면서 미국하고 이제 노르웨이를 비교해 본 것입니다. 비교했더니 이제 미국은 빈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노르웨이는 보니까 빈곤이 존재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도대체 왜 미국은 여기 빈곤이 존재하는데 이 노르웨이는 왜 빈곤이 존재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를 쓴 것입니다. 이 사람이 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 집단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개인주의 그런 게 많다면은 이제 노르웨이는 이렇게 뭐 공동주의, 집합주의, 집단주의 그런 것이 더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 이 경쟁을 좋아합니다. 그 경쟁에 가치를 두지만 노르웨이 사람들은 협력에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경쟁을 중요시 생각하지만 노르웨이 사람들은 협동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보니까 이 미국에서는 왜 빈곤이 존재하냐? 미국에서는 왜 존재하냐? 왜냐하면은 미국의 가치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은 그 가치가 빈곤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빈곤은 존재할 거야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빈곤이 존재하고 노르웨이에서는 빈곤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노르웨이가 빈곤의 존재를 허용하지 허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고 제가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사장 이데올로기니까 좀 이데올로기와 관련시켜서 좀 과장을 해서 뻥을 튀겨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미국의 이데올로기는 빈곤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은 빈곤이 존재하고 노르웨이 이데올로기는 빈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저기죠 사람들이 무슨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경쟁을 중시하니까 네가 개인적으로 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잘 되면 네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생각하니까 빈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저기 집단적으로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협동을 중시하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노르웨이 사회가
집합적으로 서로 생각하고 그러고 협동을 중시하는데 어떻게 노르웨이에 빈곤이 존재할 수가 있어. 그래서는 안 되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르웨이에는 빈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분이 이제 이 저 그 글의 끝에서 이런 식의 제안을 합니다. 그 미국에서 그런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이분이 하는 소리가 이제 쉽게 약간 좀 제가 좀 이제 쉽게 약간 뻥튀겨서 얘기하면은 그 권력을 쥔 사람들, 그러니까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윗대가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바뀌야. 그러니까 마인드가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이렇게 막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경쟁을 중시하고 그러고 이제 미국은 또 빈곤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여기서 생각을 노르웨이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바꿔가지고 빈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바꿔야지만 미국에서 빈곤이 없어질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사장이니까 사장과 관련시켜서 뻥을 약간 튀겨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는 미국의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높이 이제 약간 그 윗대가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데올로기를 그 자신이 가지는 이데올로기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빈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이제 사회가 이렇게 협동하면서 서로 이렇게 전체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데올로기를 바꿔야지만 빈곤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그 이데올로기 그런 것의 중요성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오버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좀 약간 더 이제 오버하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제가 저기요 이제 그 한 거의 꽤 오래전에 이렇게 한번 저 교육부에서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충남대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그 연구를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껴서 제가 연구한 건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 제가 이제 그때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그 대전에 보면 이렇게 대덕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많은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연구단지에 근무하는 그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 부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연구 단지에는 그 과학자들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번 삶의 질을 한번 그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어디에서 발표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 다음날 이렇게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똑같이 이게 꽤 너무 이제 오래 전의 얘기인데요. 똑같은 날짜에 실렸는데 하나는 한겨레 신문이고 하나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인데 제가 이제 이런 뭐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신문의 제목 보시면은 이 경향신문은 제목이 대덕연구원 절반 현생활 만족입니다. 그리고 여기 첫 단락이 대덕연구단지 과학자들이 절반 이상은 현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한겨레 신문을 보면은 제목이 대덕 과학자 91%가 스트레스다. 그러면서 대덕 연구 단지에서 일하는 과학 기술자 10명 중 9명이 연구 업무와 관련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게 제 이름이 양쪽에 나와 있는데 근데 여튼간에 보시면 이게 똑같은 내용 가지고 한 신문은 이렇게 현생활 만족을 부각을 시켰고 한 신문은 스트레스를 부각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틀리게 부각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 기자, 이 기사를 쓴 기자하고 이 기사를 쓴 기자하고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이 수업 시간과 관련하여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그거와 좀 관련해서 약간 좀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한겨레 신문은 그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저 진보적인 신문입니다. 진보적인 신문. 그러고 뭐 경향신문은 제가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약간 보수적인 뭐 상대적으로 한겨레 신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신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중앙일보가 더 이제 보수적인 신문이겠지만 여기는 그런 신문 없으니까 이제 이걸 이제 경향신문이 한겨레 신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신문이기 때문에 그냥 보수적인 신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표현하기 때문에 이 이제 저 본문적이죠. 한겨레 신문 같은 그러니까 진보적인 신문은 되게 보면 비판을 많이 합니다. 비판을 많이 하니까 스트레스, 내가 부족한 측면을 강조를 했고 이 보수적인 신문은 이 좋은 점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만족의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뒷부분에서도 설명이 되는데 이게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는데 물이 이만큼 들어있습니다. 물이 이만큼. 물이 여기 이제 50%인데 반인데 물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컵을 갖다가 반이 찼다고 볼 것이냐 또는 반이 비었다고 볼 것이냐 그런 식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보적인 신문인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제 물이 반이 비었으니까 반도 더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대성령 과학단지가 이렇게 어려운 거 이게 스트레스를 겪으니까 스트레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줄여져 가지고 이거 과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 그런 식의 포인트를 넣고 그리고 이제 경향신문은 보수적인 신문이니까 잘 된 거니까 이제 물이 반이나 차 있다.
차 있으니까 현생을 만족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제 그런 식에서 그런 측면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수업 시간과 관련해서 좀 오버를 해보자면은 이것이 그 신문사 그러니까 기자 개인보다는 이 신문사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의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 그러고 이 경향신문사의 이데올로기 이념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그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한겨레 신문에 그 근무하는 기자들은 이렇게 좀 이제 진보주의니까 약간 이제 좌파적인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질 테고 이 경향신문에 이제 근무하는 기자들은 한겨레 신문에 비해서는 좀 우파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도 이렇게 따왔고 첫 번째 기사 내용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내용에 그러니까 이쪽은 약간 좀 좋지 않은 점을 부각시켰고 이쪽은 좋은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나오면 이 신문사의 두 신문사의 이념, 가치 그리고 저희 현재 이거 수업 시간과 관련해 말씀드리면은 그 신문사의 이데올로기 그런 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내용 가지고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식의 그 제목을 뽑고 첫 문장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잖아 생각이 들어서 제가 쓴 글 아주 또 오래전에 쓴 걸 가지고 좀 오버해서 그 오도 방정을 떨어봤습니다. 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잠시 또 멈추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